자, 그 테스트지 질문합시다. 질문. 10번, 15번? 10번은 근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게 비슷한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서 그거는 그냥 그 정도 하고, 만약에 10번이 좀 궁금하면 전 따로 그 주시면 제가 뭐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너무 좀 쓸데없어가지고 그럼 15번만 하면 되나요? 그러면? 15? 왜냐면 저 문제보다 좀 한 단계 낮은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거였는데 아마 그래서 그 저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뭐지? 그냥 다시 한번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15번을 봅시다. 15번. 우선은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절대값 저 fx 그래프가 어렵진 않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서 x축이고 y축이면,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는 이런 형태로서 생각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그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쪽이 1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1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fx-a니까 이제 뭐 a라는 그래프랑 연관해서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요거를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절대값을 쓰는 그런 그 과정을 봤을 때, 그러니까 약간 요런 경우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a를 약간 뭐 기본적으로 만약에 요렇게 쓴다라고 쓰면 여기 a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뭐 절대값 그 테스트지 피시면 돼요. 그리고 테스트지 이거 하고 나머지도 다른 거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방법을, 그리는 방법을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떠나 싶어요. 나는 사실 솔직히 학교 다녔을 때 되게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이렇게 쓴 다음에 얘를 여기를 기준으로 접어요. 이렇게 접어. 이렇게 돼서 아마 그래도 헷갈리긴 할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접은 다음에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럼 이래 놓고 여기서 이제 이거를 x축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이 a만큼 빼가지고, 그래서 얘를 이제 굳이 쓰자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게 이렇게 가서, 그러니까 내려간 다음에 이렇게 살짝 올라갔다가 이제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살짝 이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이런 느낌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걸 다 a만큼 내렸으니까 이제 얘를 x축이라고 보면, 여기 있는 얘가 그냥 1이었기 때문에 그럼 1에서 a만큼 뺐으니까 여기 있는 얘를 1-a다 이렇게 쓰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먼저 얘를 기준으로 접은 다음에 얘를 기준 접고, 그 다음 그만큼은 그냥 얘를 축으로 만들면 돼요. 이만큼을 지금 빼버리면 끝날 거란 이야기야. 그래서 뭐 어쨌든 뭐 한 번 더 이런 거를 가지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절대값 그래프가 나오긴 하니까 이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기준을 예로 두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얘가 이제 y는 gx가 되겠죠. 그러니까 되게 a가 뭔가 작은 양수였을 때, 1보다 작은 양수였을 때 이제 이런 방식이 뭔가를 좀 나타내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점이 4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뾰족해. 찔리면 아플 것 같아. 이렇게 안 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냐면 나를 만족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면, 그러니까 gx를 만든다고 쳤을 때 신기한 거, 그러니까 좀 약간 특이한 거, 이제 그런 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쓸 거냐면 그러니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접할 때가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접할 때가 어떨까.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쪽에 있는 이만큼을 내가 A다라고 하는 거지. A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여기는 이제 이만큼을 가지고 접으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꼭 똑같이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느낌. 그래서 그 그래프니까 만약에 이렇게 본다. 그렇다는 건 A가 1일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라고 생각하면 그럼 얘는 이런 방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쪽이 X축이 되는 거고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거를 먼저 보는 게 좀 좋아. 특이한 거.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이 1이었으니까 모든 애들을 다 1만큼 이렇게 다 지금 밑으로 보낸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얘가 이제 이쪽이 마이너스 1이었다 다시 올라갈 거니까 여기는 이만큼의 길이 여기서 이만큼의 길이는 뭐냐면 이쪽은 1 이렇게 되는 거죠. y는 1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두면 이제 a가 1일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 같은 경우는 미분 불가능점이 여기 1개, 여기 2개, 여기 3개, 여기 4개가 될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좀 특이한 경우를 가지고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달 안에 아마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니까 절대값 함수 미분 가능성 같은 경우는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값 함수 같은 경우를 좀 아마 교재 같은 거에 집어넣을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연습할 때 좀 그려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마 내가 그냥 그 10번 같은 경우는 그 교재에 집어넣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재 집어넣어서 한번 쭉 보긴 해야 되는데 그건 한 문제 가지고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가지고 걔를 좀 함부로 쓰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비슷한 문제를 뭐 다음 시간 테스트 정도에 내고 이제 그걸 풀어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절대값 함수 좀 그려버릇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좀 예측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나오면 엄청 오래 걸리고 좀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진짜 킬러 문제이기 때문에 좀 그래요. 그래서 그냥 막바로 하기 좀 그래서 우선은 뭐 약간 그렇게 한 거야. 다 맞게 해서 처리한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찌되었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면 나를 만족할 거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HT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Y는 T랑 곡선 그 GX에서 만나는 점의 개수가 HT래. 그러면 Y는 T라는 건 뭐냐면 어쨌든 X축의 평행한 거니까 이런 거죠. 이 가면은 만나는 게 없어요. 만나는 게 없다가 결국은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변하는 기준이 중요하니까 뭔가 접할 때라거나 그러니까 뭔가 꺾이는 이런 지점 같은 게 뭐냐면 이제 변화의 어떤 그런 기준이 될 거란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쪽에서 계속해서 만나는 점이 없다가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만나는 점이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있을 거니까 이쪽은 3개가 되는 거죠. 이쪽은 0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t가 0일 때 얘는 뭐냐면 이렇게 부연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쭉 해서 이제 더 많아졌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쭉쭉쭉 가다가 6개로 가다가 그러니까 얘는 6개로 가다가 갑자기 이제 이쪽에서 꺾이는 이 지점에서 뭐냐면 1개, 2개, 3개, 4개니까 이쪽은 4개. 그래서 여기 t값이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됐을 때 0하고 1일 때 불연속이고 나머지는 만나는 점의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를 아마 뭐 시험 문제 볼 때는 그냥 가는 게 제일 빠르긴 할 텐데 만약에 시험이 아니라 연습할 때는 그려주는 게 나쁘지 않은 그런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쪽을 이제 t라고 두고요. 여기를 이제 ht라고 두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안 만나니까 만나는 점이 계속해서 없다가 갑자기 이제 0이 되는 순간 세 점에서 만나니까 이쪽은 여기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3. 됐다가 그 다음엔 6개가 됐다가 이렇게 6개 쓱 가다가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이렇게 1을 기준으로 여기 0이랑 1 기준으로 이쪽은 여기 이제 딱 정확히 1이 되면 4개로 작아졌다가 4개 이렇게 4개가 됐다가 그 다음에 그것보다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이렇게 해서 2개밖에 안 만나니까 계속 2개다 이렇게 해가지고 쓱 간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서 이쪽은 그 HT의 어떤 그런 함수를 그려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를 그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니까 생각해 주시면 이제 이거면 끝이에요. 그럼 A는 1이었고요. A는 1, 그래서 10A는 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T가 A보다 좀 작을 때 그 HT니까 A가 1이었으니까 1보다 좀 작을 때는 6이 되는 거죠. 6. A보다 좀 작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이 되니까 그럼 여기는 6, 5, 30이 되는 거니까 10 더하기 30이 됐고 우선 먼저 그 다음에 그 마지막 거 같은 경우는 기울기 극한이고요. 그냥 우극한만 나온 거야. 우극한만. 그래서 이쪽은 A일 때 우 미분계수야. GX에서 GX가 이거니까 A일 때 우 미분계수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거든요. 얘는 애초에
그냥 별 그게 없어요. 그냥 변함이 없어. 어차피 이놈이나 여기서 이놈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살펴보면 그냥 이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원래 이래서 미분계수니까 여기서 이게 원래 이제 이만큼의 그래프는 얘가 이제 이거였을 거 아니야. 이제 얘가 x제곱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그럼 얘를 미분하면 2x가 되고요. 그럼 걔를 가지고 1일 때 미분을 하게 되면 얘는 x가 1일 때를 가지고 대입하게 되면 이쪽은 2가 되니까 이제 우미분계수 이쪽이 기울기는 2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식이죠. 그래서 어쨌든 절대값 함수도 기본적으로는 원래 함수에서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 그러면은 마지막은 2가 되니까 10 더하기 얘는 얼마니? 30 더하기 2니까 42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는 나오긴 했던 것 같아요. 보면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 혹시 또 더 질문 있나요? 몇 번? 질문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1번 같은 거 나왔을 때 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때 우리 했던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종종 나와요, 종종. 그러니까 막 100%까지 몰라도 그러니까 꽤 잦은 그런 확률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면 또 좀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이거 뭐지? 이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한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다른 게 없으면 숙제 있죠, 숙제 과제. 과제에서 질문을 또 해봅시다. 과제. 오늘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을 건데 오늘은 약간 모르겠어.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 차의 함수에 대한 걸 좀 해야 되니까 약간 좀 거시기 하긴 해요. 여하튼간. 오늘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여기에 딱히 그렇게 질문이 없으면 오늘 거 빨리 끝내고요. 오늘 거 빨리 끝내고 남은 시간은 좀 그러니까 숙제를 어쨌든 여기 있는 이쪽에 기출교재? 이제 거기에 대한 거 숙제를 낼 거기 때문에 따로 이제 더 개념 교재가 더 나가진 않거든요. 이제 기출 교재 가지고 할 거고 아마 다음 시간에 기출 교재 하나 더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거 할 거니까 풀면서 몰랐던 거나 좀 더 질문할 거를 좀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서 이제 숙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빨리 끝나게 되면.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오늘 할 거 차의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시험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또 수능 볼 때도 써먹는 거니까 한번 정리를 좀 해놓읍시다. 정리를 좀 해놓고 이제 좀 생각을 하는 거고 아마 나중에 절대값 함수 같은 경우는 한번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되게 애들이 좀 힘들어 하거든? 그러니까 나도 좀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뭔가 좀 나의 기준을 잡고 뭘 하긴 했거든? 그림 그릴 때.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약간 문제 풀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남은 시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오늘 할 거는 그러니까 차의 함수입니다. 차의 함수. 그러니까 나는 그냥 뺀 함수라고 해요. 뺀 함수라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은 보통 아마 차의 함수다라고 얘기해요. 차의 함수 이렇게 차의 함수. 혹시 어제 모의고사 다 봤나요? 모의고사 봤니? 잘 봤어요? 아니야? 그래. 모의고사 잘 봤니? 예, 미안해요. 자, 아니 고3 거는 내가 봤거든 문제를. 고3 거를 봤는데 고3 거는 안 어려워요. 그래서 등급 컷이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 88점인가가 1등급 컷이더라고. 그래서 그렇긴 하거든요. 아마 근데 고2 거는 안 그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고2 애들이 와가지고 지들 점수를 막 불렀는데 뭐였더라? 78점인가? 78점인가 80 몇 점인가 1등급 컷이던데? 그죠? 하여튼 뭐 그냥 그래요. 그리고 58인가? 58인가가 3등급 컷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잘못 알았나? 하여튼 1, 2학년 애들이 다 와가지고 나한테 얘기해가지고 내가 지금 정신이 없는데 여하튼간 그렇대. 그래서 이제
굳이 그걸 막 엄청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그냥 거기 어떤 게 나왔나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네 그 아마 범위가 수 1까지였나요? 수투 그 미분계수 전까지예요? 극한까지예요? 아 극한. 그래서 수투 나온 거는 좀 약간 눈여겨보시면 나쁘진 않을 수 있어요. 만약에 좀 어려운 게 나왔다 싶으면 그런 게 이제 학교 내신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좀 눈여겨보시는데 나머지 같은 경우는 막 너무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해요. 물론 그걸 망치라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막 되게 웃겨. 그러니까 막 고2 때 1등급 나오다가 고3 때 막 한 3, 4등급 나오는 친구도 봤고 고2 때 막 한 3등급, 4등급 나오다가 고1, 고3 때 올라가서 1등급, 2등급 나온 친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뭐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 무슨 내용이 나왔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만 좀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마 여기에 관한 내용은 진짜 거의 끝날 때까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빼남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나는 우선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1차식하고 좀 약간 얘기해. 이 직선하고 FEAT 직선 이거하고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직선 이렇게 직선하고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2차하고요 직선 2차 엔드 직선입니다. 2차 엔드 직선 이렇게 가는 거죠. 직선 이렇게 갑시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서 내가 아마 이건 했을 거야. 그래서 했는데 이렇게 2차가 있고요. 그러니까 얘를 fx로 두는 거죠. fx.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만큼을 내가 gx라고 주자니 gx 이렇게 두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만나는 점을 가지고 얘를 알파다라고 두는 거고 만나는 점을 가지고 얘를 베타다라고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은근 쏠쏠해요. 알고 있는 게. 그러니까 뭐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나으니까. 그리고 이제 은근 생각보다 나오니까 좀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고 있는 이 위치 있잖아요. 이 위치 이제 그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냥 하는 김에 그냥 정확하게 써볼게요. 그러니까 fx를 내가 그냥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둘게요. 이렇게 둘게요. 그리고 그럼 여기를 내가 알파랑 베타니까 결론은 이거야. 그러니까 얘하고 똑같은 기울기를 갖고 있는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얘랑 얘 사이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잖아. 평균 변화를. 그죠? 그러면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 분의 f 베타 빼기 f 알파거든요. f 베타 빼기 f 알파니까 a 베타 제곱 플러스 b 베타 플러스 c입니다. 이게 f 베타. 대입한 거야 그냥.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자, 빼기. 그리고 얘는 사실 그냥 결과만 기억해도 전혀 무방해요.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자, 여기는 이제 알파 집어넣으면 a 알파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c입니다. 이렇게. 이게 두 점 사이 평균 변화예요. 평균 변화 이렇게. 평변 이렇게 되죠. 평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f'x를 가져다 쓴다라고 보면 이쪽은 2ax 플러스 b다라는 거를 이용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어차피 얘는 안녕 잘 가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긴 a로 묶어주면 되니까 a로 묶으면 베타 제곱 빼기 알파 제곱이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쓸까? 베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b로 묶으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나누기 베타 빼기 알파도 이렇게 되는 거죠. 속으로 이것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결과만 기억하세요. 결과는 기억하셔야 돼. 제발. 제발. 자, 플리즈 안녕 잘가 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제 두 점 사이 그 평균 변화율이 왜 이걸 적었냐? 이걸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평균 변화율이 a라고 쓰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랑 똑같으니까 거기에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f 프라임 누구랑 똑같냐라고 생각했을 때 어차피 b는 그대로 가니까 여기다 x값 대신 무언가를 집어넣었을 때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2를 죽이고 a는 그대로 있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있어야 되니까 이쪽은 2분의 라고 쓰고 알파 플러스 베타를 집어넣은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증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속으로 진짜 이거 해야 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 게 알고 있죠. 그냥. 알고 있는 게 낫다고. 그래서 얘랑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고 있는 여기는 이렇게 내렸을 때 이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는 게 증명이 된다는 게 증명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알고 있잖아요. 요거는 알고 있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x값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이런 방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2차를 미분하게 되면 1차가 나오기 때문에 이쪽은 반드시 원임 쪽은 등차수예요. 등차수예요.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래서 이걸 이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만큼의 길이와 저만큼의 길이가 똑같다라고 보면 그럼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이쪽의 접선의 기울기와 이쪽의 접선의 기울기가 등차 수열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등차 수열을 이룰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러니까 뭐 약간 이런 거야. 여기의 기울기를 내가 만약에 K다라고 두면 이쪽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냐면은 K 빼기 D가 되는 거고요. 이쪽의 접선의 기울기는 얘는 K 플러스 D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얘를 내가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니까 만약에 다 짜증나면 그냥 결과만 기억하세요.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렇게 딱 돼.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어떤 함수를 가지고 볼 거냐. 다른 건 다 귀찮아. 그냥 fx-gx를 본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여기서 식을 쓸 수도 있어야 될 거란 얘기야. 여기서 뭐냐면 그러니까 최고차항 모르니까 대충 p라고 두고요. 그럼 얘는 x 빼기 알파 곱하기 x 빼기 베타라는 식으로 변모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각각에 있는 거를 잘 모른다고 쳐도 각각에 있는 게 정확히 뭔지 모른다고 쳐도 자 두 개를 뺀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다는 얘기고 알고 있다라고 쳤을 때 얘가 그냥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지. 이렇게 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이씨 진짜. 자 어디 갔니? 얘를 지울게요. 얘를 지우고 얘를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베타가 되고 이쪽에 있는 얘가 정확히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쪽은 이만큼의 접선의 기울기는 지금 0이 될 거고 이쪽은 그리고 얘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고 이쪽의 기울기와 이쪽의 기울기는 물론 얘는 대칭성을 띠고 있다니 물론 대칭성 이렇게 물론 대칭성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얘를 미분했을 때 이걸 미분하면 결국은 f'(x) 빼기 g'(x인데 사실 g'(x라는 건 이거 지금 직선이니까 기울기 k로 일정할 거란 얘기야. 다시 말하면 그래서 무조건 얘는 뭐냐면 f'(x-k다라고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죠. f'(x) 빼기 k 그죠? 이거 그러면 이거야. 아까 내가 이거 k 플러스 d고 k 빼기 d라며 여기 k고 그럼 결국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집어넣으면 여기서 f'(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k고요. g'(x는 무조건 k니까 여긴 k 빼기 k니까 이쪽은 기울기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자 마찬가지로 이쪽 베타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k 플러스 d니까 여기 k 플러스 d에서 이쪽 k를 빼면 되니까 여기는 그냥 이쪽의 기울기는 d가 되고요. 이쪽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d가 되는 그런 어떤 2차 함수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뭐 그것보다도 그냥 가운데 있는 게 얘랑 접선의 기울기 똑같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것만 하면 되지 뭐. 뭐가 있겠니 여기서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거고 이렇게 대칭성을 띈다는 이야기고 결국은 여기 있는 그래프 성질 그래프 습성이 이제 이어진다는 얘기고 그리고 좀 더 얘기하자면 얘는 fx 빼기 gx니까 이쪽은 차의 함수야. 이만큼 차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만큼의 길이하고요 이쪽에 있는 이만큼의 길이가 정확히 일치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이렇게 이쪽에 이만큼이 있다고 생각하면 똑같이 내려갔다고 쳤을 때 이만큼의 길이와 정확히 똑같은 그 길이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모아둔 어떤 그래프가 차의 함수가 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내가 어떤 애가 이 질문 하더라고. 어떨 때 양수고 어떨 때 음수라고 물어보면 그냥 얘가 f 빼기 g니까 이쪽은 곡선이고요. 이쪽은 직선이야. 곡선에서 직선. 그러니까 그 부호만 보세요. 누가 위에 있나만 보시면 누가 위에 있나. 그래서 여기서 곡선은 흰색이고요. 직선은 빨간색이니까 곡선이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라는 얘기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간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2차를 굉장히 좀 자세하게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식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2차와 직선이 된다가 되는 거죠. 물론 뭐 더 할 수는 있는데 우선 이거부터 먼저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보면 이제 이게 또 좀 약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3차와 직선이에요. 3차와 직선. 3차 앤드 직선입니다. 3차와 직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약간 비율 관계랑 같이 좀 가볼게요. 비율 관계랑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러니까 4차 같은 경우는 그 수능 기출 중에 약간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풀기 위해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좀 해주고요.
저번에 내가 그 문제 풀어주니까 니네 표정이 안 좋았거든요. 어려운 거. 그래서 오늘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니네 상태 보고 괜찮으면 그냥 그 문제 한번 해보고 아니면은 그냥 요 정도만 알아도 알고만 있어도 괜찮거든요. 이거는 진짜로. 그래서 그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4차까지 하이팅을 해볼게요. 4차까지 이제 그렇게 오시면 되고 3차는 이겁니다.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서 보통 이제 약간 접선이랑 좀 연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접선이랑. 그래서 약간 얘를 이쪽을 fx라고 두고요. gx 같은 경우를 이렇게 넣어봅시다. 이렇게 접선이 이런 식으로 간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기를 내가 fx라고 두고요. 이쪽으로 이제 gx라고 두자. g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뭐냐? 이쪽 마찬가지야. 기울기는 그냥 그대로 k로 둘게. 기울기 k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쪽은 g 프라임 x는 무조건 k가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이제 생각을 갖고 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여기 만나는 걸 알파라고 하고 이쪽 접하는 걸 베타라고 할게요. 베타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런 식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3차하고 이제 직선인데 여기 이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굳이 말하자면 이쪽은 ax 3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가 될 거고 그럼 여기는 지금 기울기 k라고 쓰면은 kx 플러스 l 정도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각각은 몰라. 뭐 이게 뭐 ABCD 언제 다 구하니 이걸 모르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임포턴트 띵은 이거라니까. 여기에 변곡점이 있으면 이쪽 변곡점 하고요. 여기 변곡점. 여기 이제 변곡점의 위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그러니까 뺀 함수로 보면 얘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가서 그럼 여기서 이쪽이 지금 f 알파 이퀄 g 알파니까 그러니까 fx 빼기 gx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하면 똑같이 3차 함수인데 알파에서 만나고 여기서 이제 베타에서 접하는 그런 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쪽에 이 역할, 여기는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여기서 이렇게 되는 x축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하고 이렇게 보는 거랑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얘는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x축이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이게 약간 상대성 이론 같은 느낌이거든요. 아이고 미안해. 그치. 내가 그 기하학인가에서 배웠었는데 그나마 제일 재밌더라고. 상대성 이론. 왜 뭐지? 재밌는 거라면 시간이 빨리 갈까 그런 거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이랑 비슷해요. 뭔가 축을 틀어서 뭐 절대값을 어쩌고 이런 거랑 비슷한데 너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예요? 이렇게 할 때 게임 제일 좋아해? 게임 잘하니? 안 해? 그래요? 그럼 너 좋아하는 거 운동이에요? 그래요? 자, 하여튼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그 뭐냐 이게? 그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데 이렇게 되거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데 여기 변곡점하고요 이쪽 그래프의 변곡점의 위치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일치한다고. 얘를 두 개를 뺀 함수를 쓴다고 하더라도 변곡점의 그래프는 일치한다는 이야기야.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 그 gx가 1차 이하면 그러니까 얘가 1차 이하면 그러니까 요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애초에 쓰면 fx라고 쓰고요. 이쪽은 k배 플러스 마이너스 k배 gx를 쓰는 순간 그러니까 fx와 and 이게 fx가 3차일 때 그다음에 gx가 1차 이하일 때 1차 이하 이거일 때는 변곡점의 위치가 동일합니다. 변곡점 위치 동일해요. 변곡점 위치가 동일하다. 왜냐면 내가 변곡점의 위치는 예분에 의한 부호 바꾼 다음에 이놈의 평균이라고 했잖아. 세근의 평균. 그럼 1차 이하라는 건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여기서 그 근의 합에 전혀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이런 거야.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하고 이거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한다라는 거랑 만약에 어떤 직선이 이렇게 존재해가지고 여기랑 여기가 근이어서 얘를 뭐 x1이고 얘를 x2고 얘를 x3라고 했을 때 여기는 그냥 이게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랑 전혀 문제가 없다는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간다는 이야기. 다시 말하면 변곡점의 위치가 똑같다는 건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어떤 1차식이랑 가지고 가서 봐도 근의 합이 일정하다는 얘기야. 근의 합이 일정. 그러니까 이쪽은 결국은 여기 있는 방정식의 근의 합이 일정한 거죠. 근의 합이 일정.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에 관한 문제도 가끔 나온 적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알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주로 나오는 게 3차원수 쪽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서 근의 합이 일정하다. 그래서 변곡점 위치가 동일하다까지 알고 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다는 얘기죠. 어차피 요즘은 야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도 않더만 어제 보니까. 물론 근데 아마 그 어제 나온 거보다는 좀 어렵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어쨌든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변곡점의 위치가 일정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얘가 fx랑 gx인데 이거랑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고 있는 이 부분이 있어. 접선의 기울기.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랑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기울기가 뭐냐면 k가 되는 거다라고 쓰면 돼. k가 되는 거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뭐 그런 느낌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미분할 거니까 f'(x) -g'(x다라고 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여기서 접에서 교로 갈 때 생각했을 때 이만큼의 길이가 지금 2대1이었기 때문에 2대1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만큼을 보면 어차피 G'이 K니까 얘를 가지고 쓰자 이렇게 그렇잖아. 그럼 여기를 내가 만약에 이만큼을 가지고 뭐라고 할까? 얘를 이렇게 x 진짜 얘를 x1이라고 할게. 얘를 그냥 이렇게 이제 x1이라고 합시다. x1 이렇게 쓸게요. x1이라고 하면 그럼 f'(x1이) 결국 지금 뭐가 될 거냐? 이쪽 기울기가 k가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k니까 그럼 결국은 얘를 미분한 거, 이쪽을 미분한 거, 미분해서 이렇게 만든 이 상황에서 이쪽에서 x 대신에 x1을 대입하니까 이쪽은 0이 나온다는 얘기. 0. 그럼 결국은 fx 빼기 gx라는 그래프가 이거니까 이거를 미분해서 x1을 대입하면 0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돼요? 나만 하니? 나만 하면 안 되는데? 자, 봐봐. 여기서 fx 접선의 기울기가 k야. 그래서 그 k가 되는 거를 여기서 얘를 x1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f'x1이 k다라고 쓰면 내가 원하는 그래프는 여기서 fx 빼기 gx니까 fx 빼기 gx의 그래프를 미분한다고 보면 f'x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죠. g'x니까. g'x는 무조건 k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가 x1을 대입하면 f'x1이 k니까 그럼 이쪽에다 x1 대입하니까 미분한 값이 0 나온다는 얘기죠. 돼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이 fx 빼기 gx 그래프를 미분해서 이거 g'x니까 이렇게 이거 k니까 미분해서 x1을 대입하면 f'x1이 k니까 k 빼기 k라서 0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내가 hx라고 뒀을 때 hx 그러니까 얘를 f 빼기 g라고 뒀을 때 이쪽은 hx1이 0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0이 된다. 그리고 여기는 얘를 내가 x2라고 보면 이쪽도 마찬가지야. f'x2도 k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럼 이쪽은 이쪽은 h', x2는 여기 또 이쪽은 0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분해서 x1 집어넣은 거랑 x2 집어넣은 게 0이 되는 거니까 이쪽의 접선의 기울기가 k가 되는 거랑 똑같은 형식으로 똑같이 내려갔을 때 똑같이 내려갔을 때 자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고요. 여기가 똑같이 x1인 거고 마찬가지로 얘랑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고 있을 때 이걸 쭉 내리면 여기서 이렇게 정확히 접하고 있는 이 상황이 될 거고 이쪽은 얘가 x2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유지가 되는 거야. 그 어떤 형식 자체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고 자 그래서 그럼 여기 있는 비율 관계가 2대1이었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변곡점이라고 생각하면 이쪽은 내리면 대칭이니까 이런 식의 어떤 형태야. 그래서 1대1의 형태죠. 1대1의 형태.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1대1이고요. 마찬가지로 그럼 얘도 이제 이게 여기도 이제 이렇게 딱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이쪽의 비율도 2대1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점하고요 여기 있는 이 점의 x값의 위치도 일정합니다.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만큼까지 다 합해서 이쪽은 1대1의 형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점하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요 점하고 그 다음에 요 점하고 요 점 있죠. 이거 5개.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5개는 이쪽은 몽땅 다 x 값이 등차수열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내가 이쪽에 어떤 하나의 값을 k다라고 둬. k 이렇게 k다 이렇게 k 이렇게 k라고 둬요. k라고 두면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형태가 나타날 수 있거든. 어떤 형태가 나타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이 정도는 기억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다음 시간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하는 김에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보통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극대 마이너스 극소예요. 극대 빼기 극소. 3차 함수 극대 빼기 극소를 딱 구한다고 생각하면,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 구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쪽은 얘를 fx라고 쓰고요. 이쪽은 ax 3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두면 이렇게 딱 됐을 때 딴 건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만큼 딱 한 칸, 이만큼 한 칸의 길이를 내가 k라고 뒀을 때, 자 얘는 이겁니다. 얘는 사학 공식 4ak 3승 무조건 무조건 사학 공식. 그래서 되게 유치하지만 그죠? 그러니까 니네 외우라고 사학 공식이야. 여러모로 이게 어떤 버전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나는 이렇게 쓰지만 다른 분은 또 다르게 쓸 수 있고 할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그냥 이게 편한 거야. 사학 공식. 옛날엔 악사 다이렉트라고 했다가 되게 좀 애들이 막 거의 무시하더라고. 그래서 차마 그거 못하고. 그래서 미안해 잘못했어. 사학 공식 그죠? 악사 다이렉트라고 했다가 알아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학 공식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 A, 여기 K 3승, 여기 이만큼 차이. 그래서 이거 3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여기 있는 특징들을 좀 알아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결론은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 fx 빼기 gx는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이쪽은 알파에서 만나고 베타에서 접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냥 출구창 p 똑같이 쓰고요. 알파 만나는 거 그냥 이렇게 알파라고 쓰시면 되고요. 베타는 접하니까 이렇게 접하시면 끝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 되고, 또 똑같은 이야기로 이만큼의 차이하고요. 이만큼의 차이랑 정확히 똑같다는 얘기야. 이만큼의 차이하고 이만큼의 차이가 정확히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만큼의 차이하고 요만큼의 차이도 똑같아. 다 똑같아. 이게 모든 애들이 싹 다 똑같은 애들이야. 그래서 그게 바로 차이 함수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차를 가지고, 각각의 함수들의 차를 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함수를 만든 게 차이 함수 뺀 함수가 될 거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약간 좀 특이한 경우는 이런 게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가서 얘가 변곡점이 이렇게 알파가 있어. 그래서 이제 얘를 가지고 이렇게 내려요. 이렇게. 그럼 얘가 f고 얘를 g라고 하면, 그럼 얘는 사실 이거죠. 뺀 거를 보면 여기 0에서 시작해서 이쪽은 얘는 계속해서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요.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지금 만약에 f-g라고 썼을 때 여기서 곡선에서 직선을 뺀 거니까 이쪽은 곡선 쪽이 위에 있으니까 이쪽은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렇게 직선 쪽이 위에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길이는 길어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쓰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알파를 중심으로 이렇게 올라가고요.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f 빼기 g 함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얘는 뭐냐면, 자, p라고 쓰고 x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이다라고 쓰면 된다는 이야기죠. 3승 이렇게 3차니까. 그래서 중근, 3중근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느낌이니까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3차와 직선의 관계다라고 보시면 3차와 직선의 관계. 그래서 식을 만드는 게 사실 가장 기본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못 만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고일 게 안 된 거야. 고일 거. 그래서 그 다항식 같은 거나 이제 그런 거 할 때 그걸 약간 좀 식 같은 거, 식하고 그래프를 약간 연관 짓는 그런 연습들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뭐냐면 교과서만 봐도 충분한데, 물론 그거 뭐 수능 볼 때 다시 하시면 돼요. 뭐 지금 그래, 지금도 좀 필요할 수 있어요. 필요할 수 있는데 그냥 있는 거 어떻게 해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물어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그 중근하고 이제 만나는 거 하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우선은 3차와 직선의 관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차. 여기에서 약간 어려운 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 그래서 문제는 좀 보여드릴게요. 문제는 좀 보여드리는데 그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냥 이거는 그래도 알아두세요. 자, 세 번째 4차와 직선입니다. 세 번째. 약간 접선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접선이랑 연관성을 가지고 보면 돼요. 접선이랑 연관성. 자, 그래서 봅시다. 4차 3번 4차와 직선. 4차와 직선 요걸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보통 이제 4차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고요.
이렇게 이제 공통 접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그럴 수 있고 공통 접선 이게 좀 대표적인 공통 접선이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알파라고 두고 그러니까 얘를 베타라고 두는 거죠. 이렇게 얘를 알파 얘를 베타 이렇게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둔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하는 짓은 똑같아요. 하는 짓은 똑같기 때문에 내가 얘를 가지고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증명을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그대로 내려오면 이렇게 됐을 때 이쪽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한 이야기인 게 어차피 얘를 지금 이쪽 흰색을 F라고 쓰고 노래기를 이제 G라고 쓴다고 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 알파랑 베타를 접하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쪽에서 접선 여기 두 점을 연결한 이만큼의 평변과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고 있는 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증명은 똑같이 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증명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차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런 방식이 되니까 이쪽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긴 한데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쪽에서 접하는 거 있잖아. 이쪽에서 접선.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이거다. 이쪽에서 접선이 있고요. 이쪽에서 접선이 있다. 어디에서 만날까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확하게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자 이쪽에서 이 공통 접선과 이쪽은 이걸 기억하죠. 공통 접선과 한번 나온 테마야. 공통 접선과 평행이야. 평행인 직선, 평행인 직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은 자 이쪽은 뭐냐면 대칭의 중심에서 만난다. 다시 말하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죠. 여기서 만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쪽의 접선이랑요. 이쪽의 접선이랑 여기서 만난다고. 왜냐면 자 똑같아. 여기서 이거를 그대로 끌고 와서 이렇게 되고요. 여기를 그대로 끌고 와서 이걸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방식이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선을 그었다. 그럼 얘랑 F랑 G랑 좀 평행하니까, G랑 평행하니까, 그럼 여기에서 접선이랑 여기에서 접선을 가지고 이렇게 접선을 그어도 결국은 똑같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대칭의 중심에 와서 이제 얘가 이쪽에 만나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지금 여기 어떻게 돼? 이거랑 해도 여기서 똑같이 여기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만나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건. 어차피 우리가 이거 해봤자 그렇게 나오니까 내가 얘기를 하겠지. 안 나오면 얘기 안 하겠죠? 그러니까 나와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만나는 그 위치 자체가 정확히 대칭의 중심점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빼남수를 가지고 봤을 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쪽 4차 함수에서 여기서 공통 접선과 평행인 애들, 공통 접선과 평행인 이렇게 이 직선. 그래서 여기서 여기랑 이 접선이 서로 만나는 그쪽 위치나 이쪽 접선하고 이쪽 접선이 만나는 위치나 여기 접선하고 여기 접선이 만나는 위치가 몽땅 다 일치해 x값이.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른 거는 너무 좀 복잡하고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얘는 그렇고 그럼 여기 이제 f 빼기 gx, fx 빼기 gx의 식은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p라고 쓰고 x 빼기 알파의 전체 제곱 곱하기 x 빼기 베타의 제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한번 수능에 나왔기 때문에 모의고사에 나왔기 때문에 내신에서 고난도 문제나 아마 학교 프린트 같은 거에 있으면 어쨌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건데 그냥 얘는 그냥 기억을 하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 접선이 만나는 지점은 여기 이제 딱 정확한 가운데 이쪽에 이제 중간 지점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할 게 꽤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이걸 그냥 좀 추린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 하면 또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좀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한 김에 좀 쉬었다가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그 문제를 보자. 문제를 봅시다. 문제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을 본 다음에 문제를 내가 그러니까 그건 여기에 대한 거 풀어줄 거고 그러니까 나온 거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풀어줄 거고 그다음에 시험을 봐서 이제 그걸 빨리 그 정리하고 시간이 남으면 그냥 약간 좀 몰랐던-거나 좀 모르는 부분 저한테 좀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좀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죠.